안녕하세요. 연프보석 상자입니다. 29기의 시작을 함께 했었는데 제가 잠시 분석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사이 이제 29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오늘 29기 옥순의 심리 분석을 시작으로 다시 열심히 달려볼게요. 제가 이번에 밀린 낫소를 한 번에 시청했는데요. 몰아서 보니 더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옥순이 맹활약을 하는 중이라 보면서 계속 한숨이 나오고 기가 찼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옥순의 언행을 정리해보고 심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슷하게 보신 분들이 많으신지 아니면 다른지 궁금해지네요. 우선 옥순의 언행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관계관리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 문제라고 보기엔 반복되는 패턴이 너무 뚜렷해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명확한 선택을 끝까지 미루는 태도입니다. 누가 봐도 호감의 중심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데 정작 본인의 언어에서는 그 선택이 확정되지 않죠.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 같은 말로 결정의 순간을 계속 뒤로 미뤄요. 이건 우유부단이라기보다는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죠. 솔로나라 안에서는 선택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권력이니까 그걸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없는 상대에게도 명확한 거절이나 선 긋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하거나 애매하게 맞장구를 치거나 의미가 흐릿한 동의로 관계를 이어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를 상처 주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관심이 끊기는 상황 자체를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거절의 죄책감보다 관심을 잃는 불안이 더 큰 쪽에 가까운 거예요. 세 번째는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언어의 이중성입니다. 남성 출연자 앞에서는 여전히 고민 중인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여성 출연자들 앞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처럼 말합니다. 남출에게는 정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여출에겐 간제비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자신은 확실하게 정리했다고 반복해 말하는 거예요. 관계마다 다른 자아를 꺼내 쓰는 꽤 익숙한 적응 전략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쌓일수록 누군가는 오해받고 누군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감정적 비용을 떠안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런 언행이 어떤 심리 구조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왜 옥순에게 아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옥순의 중심 욕망은 흔히 말하는 사랑이나 교감이 아니라 관계 장악감이에요. 정확히는 내가 판을 쥐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그 관계의 판을 내가 쥐고 있고 흐름을 조정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타인의 감정은 공감하거나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관리하고 조절해야 할 변수로 취급됩니다. 이 지점에서 악의가 발생하죠. 상대가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입더라도 상대가 망가지든 말든 그 결과가 자신의 이득, 즉 주목, 우위, 통제감, 선택 등으로 환원된다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교류보다 관계에서 얻는 효용이 우선되는 순간 피해는 필연적으로 주변으로 전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옥순이 나쁜 사람이라는 도덕 판단이 아니라 왜 남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구조를 반복하는가입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관계를 운영하는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A. 욕망의 구조, 인기가 아니라 지배. 보통의 관심 욕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만족하고 선택받으면 안도하죠. 그걸로 어느 정도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옥순의 욕망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있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관심을 받는 사실이 아니라 관심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내가 설계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애매함은 실수가 아니고 우유부단해서도 상황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기술적인 여지에 가까워요. 확답을 주는 순간 관계는 닫히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닫히는 순간 통제는 사라져요. 옥순에게 끝이란 선택의 완료가 아니라 권력의 상실입니다. D. 방어기제, 선의의 가면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옥순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나는 착한 쪽이다 라는 포지션입니다. 영자를 위해서 상철과 데이트를 해야 했다. 정리하려고 했을 뿐이다. 상대가 오해한 것이다. 이 언어들은 양심의 표현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책 장치에 가까워요. 프로이트식으로 말하자면 합리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망을 숨기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남을 위해서 했다는 말은 대부분 그 이면에 자기 욕망이 있었다는 증거로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발생하지만 가해자는 끝까지 도덕적 위치를 유지해요. 이게 바로 이 구조가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상철이 슈퍼데이트권을 사용할 때 영자의 요구로 모두가 있는 앞에서 결정을 했었죠. 그 자리에서 바로 상철은 영자의 휴대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럼 옥순에게 쓰겠다고 해요. 영자는 바로 실망하면서 데이트를 취소하겠다고 농담처럼 대꾸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에서도 말했듯 영자는 휴대권 사용까지 자신을 헷갈리게 하면 상철을 바로 정리하겠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영자 역시 상철의 결정에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옥순은 어떻게 했나요? 상철이 영자에게 술을 따라달라고 하자 영자가 싫다면서 옥순에게 따라달라고 했었어요. 상철은 또 눈치 없이 바로 옥순에게 주면서 따라달라고 하죠. 비호감 마일리지를 착실하게 적립하려는 건지 상철에게 술을 받은 옥순은 그에게 따라주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영자의 감정이나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슈퍼데이트 신청을 2명에게나 받았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옥순의 뜻대로 돌아갔지만 문제는 카메라 바깥에서 이 모든 걸 시청자들은 전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 애착, 자기의 혼합, 친밀감이 아니라 우월감에 붙어있음. 불안, 회피 애착의 기본 구조는 명확합니다. 가까워지면 부담스럽고 멀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옥순은 여기에 자기애적 요소를 더 씌운 형태로 보입니다. 완전히 가까워지지는 않으면서 상대를 자기 궤도 안에는 계속 묶어둬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살짝 당겨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 관계는 상호성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신뢰나 교감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통해 나의 우위와 가치를 확인하는 게임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점점 흔들리고 본인은 점점 안정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영수에겐 확신을 주지 않고 광수를 계속 붙들어 놓고 상철에게 희망을 주는 방식으로 모든 남자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옥순은 꽤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번에는 옥순의 영자를 위해서란 말이 어떻게 영자를 죽이는지 살펴볼게요. 이 지점이 이번 구조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옥순의 언행이 단순한 애매함을 넘어 왜 명확한 피해를 만들어내는지가 드러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옥순은 상철과의 1대1 데이트에 영자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이 명분은 실제로는 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정말 영자를 위했다면 선택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상철에게는 저는 마음이 없어요 라고 분명히 종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옥순은 상철에게 희망을 버리지 못하게 하죠. 데이트를 해보면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방식을 선택했으니 관계 구조는 더욱더 악화됩니다. 상철의 감정은 오히려 더 증폭되고 영자는 관계의 주체에서 밀려나고 말아요. 결국 상철을 끊어내는 역할은 영자가 떠안게 되고 옥순은 직접적인 가해 없이도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자신은 상철을 선택하지 않지만 상철은 영자에게서 떠나 옥순 자신에게 매달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전형적인 간접 가해 혹은 우회 공격의 구조입니다.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누가 칼을 쥐게 될지는 이미 설계된 상태였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옥순의 언어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여자 출연자들 앞에서는 이미 정리가 된 사람처럼 말하고 상철 앞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중성이 아니라 의도된 사회적 프레이밍에 가깝습니다. 외부 집단, 즉 여자 출연자들 앞에서는 나는 선을 그은 사람, 할 말은 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반면 내부 대상인 상철에게는 아직 고민 중인 사람,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기대를 유지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상철이 계속 다가설수록 상철은 눈치 없는 사람, 이상한 남자로 프레임화됩니다. 그리고 옥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거절했는데 저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이 서사를 확보하는 순간
옥수는 끝까지 무해한 피해자 역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는 분명히 발생했지만 책임은 끝내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악의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악이라고 불러야 할지 묻게 됩니다. 피해를 설계해놓고 책임만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영자의 입장에서는 옥순이 상철에게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영자에게 다행인 일이에요. 이런 옥순의 어장질에 놀아나는 남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최종 선택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이라도 어긋나는 게 영자에겐 다행인 것 같아요. 결론을 내볼게요. 옥순의 내적 서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중할 뿐이다. 상대가 오해한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탓하지? 하지만 실제로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애매함으로 사람을 묶고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을 수단화해 판을 만들고 그 비용은 주변 사람들이 감당하죠.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운영하는 방식, 즉 습관화된 악이에요. 그 의도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작동한다는 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옥순처럼 사람마다, 상황마다 교묘하게 말을 다르게 함으로써 판을 쥐고 흔드는 사람은 사실 실생활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신의 앞에서는 그저 선한 사람으로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접하고 파악하고 또 분석해봄으로써 주변을 보는 눈을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분석이 아니에요. 다만 애매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선택들이 어떻게 타인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에요. 부디 옥순이 이번 나는 솔로 출연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마주하는 것부터 진정한 성장의 시작일 테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29기 옥순에 대한 분석을 마칠게요.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